한 여인이 절박한 표정으로 뛰고 있습니다. 품에는 생기를 잃어가는 아이가 끓는 열에 아파하며 안겨 있었고 그 모습에 여인은 한계의 비명을 지르는 몸을 무시하고 끝을 모르는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절박한 걸까요? 생사가 오가는 급박함의 끝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가니스탄 칸다하르 외곽의 작은 마을에 거주하는 마리암입니다. 한 아들의 엄마이자 지금은 마을의 물 관리의 리더를 하고 있는 한 여성입니다. 작은 희망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경험으로 지금도 더러운 물로 아이가 아플까 걱정하는 이들에게 자그마한 희망이 되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일상은 매일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도 전에 머리에 스카프를 단단히 두르고 빈 항아리 2개를 들고 긴 길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건조한 바람이 황량한 땅 위로 먼지를 날렸고 날카로운 돌과 갈라진 땅 위를 걷느라 발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가족이 살아가려면 물이 필요했고 그 물이 아무리 흐리고 깨끗하지 않더라도 그것밖에 없었어요. 길을 걸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해가 더 높이 떠오르면 돌아가는 길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샌들의 끈을 고쳐 매고 발걸음을 조금 더 재촉했어요. 주위에는 저처럼 물을ตื้어가는 다른 여자들도 있었어요. 모두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우리는 말수가 적었어요. 이 힘든 길을 가려면 체력을 아껴야 했거든요. 거의 3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우물에 도착했어요. 이미 여러 여인들이 모여 있었고 한 명씩 바구니를 깊은 우물에 내려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조용히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어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을 때 힘껏 바구니를 끌어올렸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물이 갈색빛을 띠고 있었고 작은 흙먼지가 둥둥 떠다녔어요.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이 물로 음식을 만들고 씻고 마셔야 했어요. 무거운 항아리를 어깨에 걸치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에 근육이 타는 듯이 아팠어요. 태양이 뜨겁게 내려앉으며 숨쉬기조차 버거웠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6살 난 아들 오마르를 생각하면서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오마르는 원래 밝고 장난꾸러기였는데 요즘 들어 부쩍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우리 아들은 강한 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물을 최대한 끓여서 오마르에게 밥을 줬어요. 그런데 오마르는 전처럼 맛있게 먹지 않고 작은 한 입 한 입을 천천히 삼켰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오마르는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오마르는 힘없이 속삭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오마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몸을 둥글게 웅크렸어요. 급히 약 상자를 꺼내왔어요. 손이 떨려 제대로 열지도 못했어요. 작은 철제 상자 안에는 오래된 해열제와 몇 가지 약초뿐이었어요. 허겁지겁 약을 물에 타서 조금씩 마시게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고 있었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밤이 깊어질수록 오마르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아들은 추위에 떨다가도 이내 땀을 흘렸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멈추지 않았고 호흡도 점점 가빠졌어요. 저는 아들의 곁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기도했어요. 창밖에는 끝없는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저에게 세상은 이 작은 방 안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아파하는 이 순간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당장 도움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저는 낡고 두꺼운 담요에 오마르를 감싸서 단단히 등에 둘러맸어요. 작은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힘이 없는 게 느껴졌어요. 열이 나는 이마는 불처럼 뜨거운데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조금만 더 버텨, 우리 아들. 저는 조용히 속삭이며 담요를 한 번 더 여며줬어요.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세차게 때렸어요. 마을은 조용했고 멀리서 사막개들이 우는 소리와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만 들려왔어요.
밤하늘은 끝없이 펼쳐진 검은 바다 같았고 차갑고 무심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마르를 꼭 끌어안고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의료센터까지는 멀었어요. 길은 울퉁불퉁했고 바람에 날린 모래와 날카로운 돌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평소에도 저 길을 걸어 멀리 있는 우물까지 다녀오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발걸음이 더 빨라졌고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발걸음과 같은 박자로 울렸어요. 오마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힘없이 신음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가슴이 조여들 듯 아팠지만 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랑 같이 가자. 오마르 조금만 더 가면 돼. 발이 아파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길은 끝없이 이어졌고 어두운 황무지를 따라 구불구불 뻗어 있었어요. 폐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계속 나아갔어요. 지금 이 순간 단 1초도 허비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밤 공기는 더 차가워졌어요. 입김이 하얗게 퍼졌고 두 팔은 점점 저려왔어요. 하지만 오마르를 더욱 단단히 끌어안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업고 폭풍 속을 걸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고 저 역시 그럴 거예요.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았어요. 이제는 발이 저려 감각이 없었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피곤했어요. 그런데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희망이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의료센터였어요. 힘을 쥐어짜듯 발걸음을 더 재촉했어요. 거의 달리듯 뛰었어요. 숨이 가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빛이 점점 더 밝아졌어요. 마침내 문 앞에 도착해 힘겹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안은 따뜻했어요. 갑자기 온도가 바뀌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낯선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려진 낯선 상징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들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빠르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제발 저는 간신히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제 말을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제 두려움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마르를 제 품에서 받아들고 안쪽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 순간 제 다리가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몸속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한 남자가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어요. 그는 검은 머리를 가졌고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마시세요. 그는 천천히 또박또박 제 언어로 말했어요. 아드님은 걱정 마세요. 그녀는 실력이 좋은 의사입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물이 메마른 목을 적셔줬지만 가슴 속 두려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당신들은 누구세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듯 나왔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들을 돕기 위해요. 한국 어디선가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돕고 있는 걸까요? 더 묻기도 전에 치료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저를 바라보며 안으로 들어오라는 듯 손짓했어요. 다리가 돌처럼 무거웠지만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걸어 들어갔어요. 오마르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가슴이 천천히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가느다란 관이 팔에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에서 일정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의사가 투명한 수액백을 조심스레 조정하고 있었어요. 심각한 감염이에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충분한 휴식과 약 그리고 깨끗한 물이 필요해요.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제야 밀려오는 안도감이 저를 덮쳤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오마르의 손을 잡았어요. 여전히 따뜻했어요. 하지만 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당신은 강한 어머니예요. 아드님은 정말 운이 좋은 아이예요. 저는 오마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주위를 둘러봤어요. 제 아들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와준 이 사람들을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저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감사할 거예요.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강한 듯하지만 묘하게 안심이 되는 향이었어요. 기계들이 내는 부드러운 소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희미한 불빛 아래서 의사들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손놀림은 분주했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오마르는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너무도 연약해진 몸.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이름을 불렀어요. 혹시라도 들릴까봐, 혹시라도 제 목소리에 반응해줄까봐. 그때 흰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깊고 따뜻한 눈을 가졌지만 표정은 진지했어요. 그녀는 제 옆에 앉으며 말을 건넸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지만 이내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로 통역사에게 말했어요. 아드님이 많이 아파요. 통역사가 말했어요. 오염된 물을 마셔서 병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약이 있으니까 곧 나아질 거예요. 제 가슴이 꽉 조여왔어요. 더러운 물 그래요. 결국 물이었어요. 항상 그래왔어요. 입을 열면 두려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의사들은 서둘러 움직였어요. 가느다란 바늘이 오마르의 작은 팔에 꽂혔고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흘러들어갔어요. 한 의사는 시원한 물수건으로 아들의 이마를 눌러주었고 또 다른 의사는 심장 박동과 호흡을 꼼꼼히 살폈어요. 저는 침대 모서리를 꽉 잡고 의사들의 손길을 지켜봤어요. 손에 힘을 너무 줘서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때 한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컸고 단정한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이 그의 경험을 말해주는 듯 했어요. 의사들은 그를 보자마자 존경을 담아 인사했어요. 그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고 차분하면서도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김 박사입니다. 그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어요. 이 의료팀을 이끌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먼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우리 같은 작은 마을을 돕고 있는 걸까요? 김 박사는 제 얼굴에 떠오른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드님은 회복할 겁니다. 하지만 마을의 물이 위험해요. 많은 아이들이 같은 이유로 아프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돕는다고? 해결한다고? 어떻게? 우리 마을의 물은 원래 그랬고 마을 사람들은 그냥 그 물을 마시며 살아왔어요. 견디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김 박사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오래전 한국도 물 부족으로 고생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을 찾았고 마을로 물을 가져올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고. 의사도 있고 기계도 있고 약도 있는 나라가 우리처럼 힘들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게 잘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우리가 마을을 방문해도 될까요? 그가 물었어요. 물을 얻는 곳을 직접 보고 문제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면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오마르를 내려다봤어요. 작은 가슴이 천천히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이 사람들이 오마르를 살릴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마을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김 박사의 눈을 마주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무엇을 하면 되나요? 그 순간 아주 오랜만에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 텄어요.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오마르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열은 많이 내렸어요.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의 곁을 지키면서 조용히 숨쉬는 모습을 바라보고 완전히 회복되길 기도했어요.
한국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계속 오마르를 살펴보면서 약을 챙겨주고 깨끗한 물을 마시게 해줬어요. 그날 오후 한국 의료팀을 이끄는 김 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따뜻한 눈빛을 가졌고 목소리는 듣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어요. 마리암, 마을을 방문하고 싶어요. 그가 말했어요. 어디서 물을 얻는지 직접 보고 싶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안내할게요. 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길을 나섰어요. 저는 김 박사와 몇몇 의료진을 데리고 제가 매일 걷던 먼지 가득한 길을 따라갔어요.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오르면서 뜨거운 열기가 우리를 내리눌렀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마에 땀을 닦아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었어요. 저는 이 길이 익숙했지만 그들에게는 꽤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3시간 넘게 걸은 끝에 마침내 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바싹 마른 땅 한가운데 자리 잡은 작은 웅덩이였어요. 벌써 몇몇 마을 여성들이 나와서 진흙빛이 도는 물을 항아리에 담고 있었어요. 웅덩이 주변에는 파리들이 날아다녔고 눅눅하고 탁한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그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김 박사는 조용히 웅덩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물을 한 줌 떠서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 물은 위험해요. 그가 말했어요. 이 물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마을로 돌아왔고 한국 의료팀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마을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경계하는 기색도 엿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지켜봤고 몇몇은 서로 속삭이며 수군거렸어요. 김 박사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오래전 우리도 물이 부족해서 많이 고생했어요. 하지만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어요. 마을은 조용했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나서서 물었어요. 왜 우리를 돕는 거죠? 여기는 당신들 나라가 아니잖아요. 김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우리가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물이 없어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됐죠. 이제 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도 과거에는 물 부족이 심했다고, 그런 나라가 지금은 물을 공급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했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도 많은 단체가 우리 마을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잠깐 동안만 도와주고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이들이 떠나면 예전처럼 실망할 것 같으니까요. 그때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이분들이 오마르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제가 해줄 수 없었던 걸 이분들이 해주셨어요. 깨끗한 물을 주셨고 그 덕분에 오마르가 나아지고 있어요. 만약 이분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해요. 몇몇 여성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오마르가 어떤 상태였는지 봤고 자기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고 있었어요. 어떤 계획인가요? 마침내 마을 원로 중 한 분이 물었어요. 김 박사와 그의 팀은 마을에 정수시설을 세울 계획을 설명했어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었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이미 비슷한 시설을 설치한 적이 있다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우리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김 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함께 일하고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망설였어요. 만약 실패하면요? 한 남자가 물었어요. 당신들을 믿고 도왔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면요? 저는 오마르를 바라봤어요. 그는 아직 많이 약했지만 살아있었어요. 만약 성공하면요? 제가 말했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더러운 물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된다면요?
마을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 한 여성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저도 할게요. 조금씩 하나둘씩 사람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느꼈어요. 마을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우리 마을은 변화의 첫 발을 내디딘 거예요. 앞으로 깨끗한 물에 위에 쌓을 준비를 한 거죠. 그러게 시간이 흐르고 다들 열심히 시설을 만들어 갔어요. 처음에 나선 사람들과 그래도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기술진이 와서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과 한국 의료진이 와서 마을 주민들의 건강을 봐주고 도움을 주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많은 어르신들의 어려움도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해가 떠오르면서 마을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거의 완성된 정수시설이 빛을 받으며 반짝였어요. 몇 주 동안 모두가 애써왔고 이제 드디어 그 결실을 볼 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한마음이 되어 기대 가득한 눈빛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은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배관과 필터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온 순간이 왔어요. 기술팀의 책임자가 스위치 쪽으로 걸어가자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였어요. 과연 이게 정말 작동할까요? 이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장치가 우리 마을에 깨끗한 물을 가져다 줄까요?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기도했어요. 제발 꼭 성공하길. 그가 스위치를 눌렸어요. 낮고 부드러운 기계음이 공기 중에 울려 퍼졌어요.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초조하게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 방울의 맑은 물이 파이프 끝에서 똑 떨어졌어요. 그 물방울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일정한 물줄기로 변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곧 환호성이 이어졌어요. 여자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신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남자들은 서로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어요. 저는 얼른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흐르는 물 아래로 가져갔어요.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너무나도 생생했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을 떠서 작은 찰흙컵에 담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놀란 눈으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오마르를 바라봤어요. 오마르, 이 물을 마셔보렴.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컵을 내밀었어요. 오마르는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고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어요.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그러더니 눈이 커다래지면서 외쳤어요. 엄마, 맛이 달라요. 맛있어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오마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모든 고통이 스쳐 지나갔어요. 병에 걸려 힘없이 누워있던 오마르, 더러운 물을 길어오느라 지쳤던 날들, 언제 끝날지 몰랐던 걱정들.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났어요. 깨끗한 물이 우리 마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새로운 미래도 함께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줄을 서서 항아리와 바가지를 깨끗한 물로 채웠어요. 어떤 이들은 그저 물이 흐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현실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 의사들은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순간을 지켜봤어요. 저는 의료팀의 리더인 김 박사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주셨어요. 저는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이건 저희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희는 도구를 드렸을 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시설을 잘 관리해야 해요. 저는 단단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정수시설이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는 배우고 기록하고 질문하며 준비해왔어요. 앞으로도 이 물이 끊이지 않게 할 거예요. 그날 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커다란 모닥불이 피어올랐고 마을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은 더 이상 병에 시달리지 않고 뛰어놀았어요. 여자들은 모여 앉아
예전에는 입 밖에 꺼낼 수 없었던 꿈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물이 생긴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오마르가 다른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 깊은 곳에서 차분한 평온함을 느꼈어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먼 길을 와서 우리를 도와준 한국 사람들에게, 함께 노력한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밝아질 우리의 미래에게 고맙다고. 깨끗한 물의 첫 방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깨끗한 물이 생기면서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늘 조용하고 지쳐있던 마을이 이제는 생기로 가득 찼죠. 여자들은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 몇 시간씩 걸어가서 더러운 물을 길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는 가족을 돌보고 작은 텃밭을 가꾸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여유도 생겼어요. 한때 병약하고 힘이 없던 아이들은 이제 깔깔거리며 뛰어놀았어요. 마을 전체가 훨씬 가볍고 자유롭고 희망으로 가득 찬 것 같았어요. 저는 새로 지어진 정수시설 옆에 서서 깨끗한 물이 항아리와 양동이에 채워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이게 꿈만 같았어요. 과거에 힘들었던 순간들이 마치 아주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옆에서 작은 컵을 채우고 있던 오마르가 한 모금 마시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아직도 맛이 좋아요. 저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살짝 헝클어 주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 이제 이 물은 영원히 깨끗할 거야. 한국에서 온 의료팀과 기술자들은 몇 주 동안 정말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임무가 끝났어요. 떠나기 전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마지막 모임을 가졌어요. 팀의 리더가 앞으로 나와 말했어요. 이제 여러분에겐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잘 관리해야 해요. 이 시설이 오래 유지되려면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팀은 물관리 모임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 중 몇 명이 시설 유지와 운영을 맡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보고 리더를 맡아달라고 했어요. 저요? 저는 놀라서 저 자신을 가리키며 되물었어요. 팀 리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믿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마을을 위해 발벗고 나섰어요. 당신에게는 리더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벅차오르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한 번도 무언가를 이끌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마을 사람들, 이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이들, 그리고 깨끗한 물 덕분에 살아난 제 아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러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뭔가 새로운 감정이 솟아나는 걸 느꼈어요. 이 웃음을 꼭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팀이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서 배웅을 했어요. 저는 오마르의 손을 꼭 잡고 앞에 나섰어요. 우리의 삶을 바꿔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담아 말했어요. 당신들은 제 아들만 살린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를 살려주셨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팀 리더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도구를 드렸을 뿐이에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건 여러분과 여러분의 힘이에요. 트럭이 떠나고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을을 돌아봤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한 아이의 엄마도 마을 사람 중 한 명도 아니었어요. 저는 깨끗한 물을 지키는 사람,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의 변화 소식이 퍼지면서 물을 얻기 위해 다른 마을에서 오는 이들도 있었고 정수시설에 대해 배우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제 깨끗한 물은 더 이상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현실이 되었어요. 그리고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흐를 때마다 희망도 함께 칸다하르를 적셔가고 있었어요. 물 주족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 더러운 물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나라까지 대한민국의 기술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네요. 감동적인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벅찬 감정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